며느리가 손에 쥐고 있던 유리컵을 내려놓으려다가 그만 놓쳤습니다. 컵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이 부서졌지요. 쨍그랑 깨진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순간 모두가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지요. 지은아, 다혜야, 둘 다 그만해. 하지만 감정은 이미 폭발한 뒤였습니다. 딸이 울부짖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언니 편이야?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맞섰습니다. 편을 든 건 늘 다혜 씨였어요. 10년 넘게 참았던 말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지요. 저는 맨날 참았어요. 다혜 씨 좋아하는 거 해주고, 다혜 씨 아프면 챙기고, 다혜 씨 돈 필요하면 빌려주고. 근데 저한텐 뭐가 있었어요? 딸도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게 며느리 역할 아니에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울음과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소리들이 거실을 가득 채웠지요. 어머니는 그 한가운데 서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들이 조명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지요. 마치 이 집안의 상처처럼. 말 한마디가 가족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말 한마디가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빛 인생 은빛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빛나는 하루 되시길 응원하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단독주택.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예전보다 짧아졌습니다. 주방에서는 냉장고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거실에는 누군가의 가방이 소파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사람의 흔적이었지요. 60을 넘긴 여인이 현관문을 열고 장을 봐온 비닐봉지를 내려놓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얼굴에는 반가움과 피로가 섞여 있었지요. 그는 거실을 둘러보다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젊은 여성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혜야, 왔구나. 소파에 앉아있던 33세 여성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목소리는 무겁고 어딘가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며 지내다가 최근 회사를 그만두고 집으로 내려온 상태였지요. 가방 속에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사직서, 사본이 구겨져 있었고 통장 잔고는 그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비닐봉지에서 채소와 고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녁에 내가 좋아하는 거 해줄게. 오랜만에 집에 왔으니까. 바로 그때 주방 안쪽에서 또 다른 여성이 싱크대를 닦고 있었습니다. 35, 긴 머리를 뒤로 묶은 채 묵묵히 손을 움직이던 그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손을 멈췄습니다. 수세미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얼굴 표정은 순간적으로 굳어졌지요. 어머니가 주방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은아, 저녁에 다혜 좋아하는 반찬 좀 해줘라. 갈비찜이랑 동태전 있잖아. 물을 틀어놓던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돗물 소리만 차갑게 흘렀지요. 그는 몇 년째 반복되는 이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집에 올 때마다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는 무언의 규칙. 그리고 그 일은 언제나 며느리의 몫이었지요.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던 딸이 슬쩍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굳은 표정을 본 그는 비웃듯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그게 어려워요? 주방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수돗물을 잠그고 수세미를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작게 말했지요. 제가 또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해 동안 쌓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며 식재료를 정리하는데 집중하고 있었지요. 딸 역시 다시 휴대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을 한번 깨물었지요. 그는 이 집에 시집 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지만 참았고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았지만 또 참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참는 것이 습관이 되었지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겁게 눌리는 느낌,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 그리고 억눌렀던 서운함이 조금씩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고 그림자는 점점 길어지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여전히 냉장고 앞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고 딸은 소파에 기댄 채 화면을 스크롤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며느리의 표정을 보지 않았지요. 아무도 그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경기도 고양시의 한 집, 평범해 보이는 저녁 준비 시간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 무심코 지나친 감정 하나가 쌓여 만들어진 균열이었지요. 그것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며느리는 앞치마를 벗어 거리에 걸고 조용히 주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닫기 직전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실에서는 어머니와 딸이 나란히 서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그 장면은 언제나 그랬듯 그를 제외한 풍경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소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저녁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칼질 소리와 프라이팬이 달궈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 사이로 흐르는 침묵은 어딘가 불편했지요. 며느리는 도마 위에서 팔을 썰고 있었습니다. 칼날이 도마에 닿을 때마다 또각또각 소리가 났습니다.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시선은 허공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었지요. 방에서 나와 다시 주방에 선 것은 어머니가 2번이나 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녁은 해야지라는 말과 함께요. 거실에서는 어머니와 딸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소파 쿠션을 껴안은 채 어머니에게 기대어 있었지요.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진짜 힘들어. 어머니가 딸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손길은 부드러웠고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지요. 그래, 우리 다 해. 많이 힘들었지. 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는 몰라요. 저처럼 살아본 적이 없잖아.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지, 혼자 자취하면서 얼마나 외로운지. 주방에서 팔을 썰던 며느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지요. 그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칼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거실에서는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지요. 나 진짜 한계야.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해? 어머니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아. 엄마가 다 알지. 너 잘못 없어. 며느리는 도마 위에 팔을 그릇에 옮겼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표정은 무덤덤했지요. 그는 싱크대로 가서 손을 씻었습니다. 찬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는 그 차가움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이런 순간을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딸이 집에 올 때마다 반복되는 풍경이었지요. 어머니는 딸의 편을 들었고 며느리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친딸이니까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말은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냉장고 문을 열고 고기를 꺼냈습니다. 갈비찜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음식이었지요. 고기를 손질하며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힘든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누구에게 들리라고 한 말도 아니었지요. 그저 혼잣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앉아있던 딸의 귀에는 그 말이 들렸습니다. 소파에서 몸을 일으킨 딸이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지요. 뭐요? 지금?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칼로 손질하며 시선을 아래로 고정했지요. 딸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또 피해자 코스프레예요? 며느리가 칼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요.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딸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무언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지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SNS였습니다. 몇 분 후 딸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소파에 앉으며 어머니에게 기댔지요.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주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불을 켰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울렸지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딸의 표정, 휴대폰을 만지던 모습, 그리고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같은 시각, 동네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의 휴대폰에도 알림이 울렸지요. SNS에 올라온 글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지옥. 오늘도 며느리 쇼 시작.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댓글이 하나씩 달리기 시작했지요. 공감하는 이모티콘, 위로의 말들, 그리고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쌓여갔습니다. 주방에서는 며느리가 묵묵히 요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갈비를 양념에 재우고 채소를 손질하고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었지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주방 조명만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거실은 어둑어둑했지요. 어머니와 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화는 끊겼지만 둘은 여전히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냄비 뚜껑을 덮으며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30분 후면 갈비찜이 완성될 것이었지요. 그는 앞치마를 매만지며 거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딸, 언제나 함께인 그 모습. 며느리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로 가서 손을 다시 씻었습니다. 물소리가 고요함을 깼지요.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 굳어진 인매, 그리고 흔들리는 눈빛.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지요. 며느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터질 것이라는 것을. 타이머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알림이 하나, 둘, 세 개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식탁을 닦다가 그 소리를 들었지요. 저녁상이 차려진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갈비찜은 식어가고 있었고 동태전은 접시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숟가락을 들지 않았지요. 어머니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고 딸은 거실 소파에서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주방 선반에 올려둔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을 때 그의 표정이 천천히 변했지요. 눈이 커졌고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단체 카톡방에 누군가 링크를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이거 혹시 내 집 얘기야? 링크를 눌렀을 때 SNS 화면이 떴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딸이 올린 글이 있었지요. 며느리는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지옥. 오늘도 며느리 쇼 시작. 댓글은 이미 15개가 넘어 있었습니다. 공감하는 이모티콘들, 위로의 말들, 그리고 힘내라는 메시지들. 며느리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화면이 조금 흔들렸지요. 그는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딸이 고개를 돌렸지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지금 올린 글 나 맞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딸은 잠시 침묵했다가 휴대폰을 들어 올렸지요. 화면을 며느리에게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누굴까요? 도발적인 톤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고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애들아, 그만해. 하지만 두 사람은 듣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왜 그렇게 올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딸이 소파에서 일어서며 맞섰습니다. 잘못? 언니가 뭘 한 게 있어요? 매번 희생자인 척하면서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시고 말했지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난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맨날. 딸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조용히 있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눈치 주면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지요. 어머니는 두 사람 사이에 서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느리가 손에 쥐고 있던 유리컵을 내려놓으려다가 그만 놓쳤습니다. 컵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이 부서졌지요.
쨍그랑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순간 모두가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지요. 지은아, 다혜야, 둘 다 그만해. 하지만 감정은 이미 폭발한 뒤였습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엄마는 왜 맨날 언니 편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다혜야. 엄마가 언제?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편을 든 건 늘 다혜 씨였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0년 넘게 참았던 말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지요. 저는 맨날 참았어요. 다혜 씨 좋아하는 거 해주고, 다혜 씨 아프면 챙기고, 다혜 씨 돈 필요하면 빌려주고. 근데 저한텐 뭐가 있었어요? 딸도 맞섰습니다. 그게 며느리 역할 아니에요? 언니는 그것도 못해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역할이요? 그럼 다혜 씨는 뭐예요? 딸이라고 해서 다 용서돼요? 어머니가 두 손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만, 제발. 하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지요. 딸은 울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언니만 챙기는 거 몰라요? 나는 맨날 혼자였어요. 서울에서 외롭게 살 때도, 회사 그만뒀을 때도. 며느리도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외로웠어요. 이 집에서 맨날. 아무도 제 편은 안 들어줬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울음과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소리들이 거실을 가득 채웠지요. 어머니는 그 한가운데 서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들이 조명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차가웠고 날카로웠지요. 마치 이 집안의 상처처럼. 며느리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조용히 복도로 걸어가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지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딸도 계단을 올라가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지요. 거실에는 어머니 혼자 남았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사이에 서서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조각들을 주우며 작게 중얼거렸지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신 때문인 것만 같았지요. 딸과 며느리 사이에서 어머니는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었지요. 폭풍이 지나간 뒤의 정막이었습니다. 식탁 위의 갈비찜은 이미 완전히 식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집안의 모든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방에서만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사진첩이 들려 있었고 무릎 위에는 펼쳐진 페이지들이 놓여 있었지요. 사진 속에는 어린 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3살 때, 5살 때, 초등학교 입학식 날. 어머니의 손가락이 사진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며느리의 결혼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며느리, 그 옆에 서 있는 아들, 그리고 축하하는 어머니 자신의 모습. 어머니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지요. 1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처럼 생각할게요.
하지만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어머니는 천천히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어젯밤 청소했지만 유리 조각 하나가 소파 밑에 남아 있었지요. 어머니는 그것을 집어들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따끔했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 먹지 못한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갈비찜, 동태전, 나물 반찬들. 모두 며느리가 만든 것들이었지요. 어머니는 갈비찜 그릇을 들고 냉장고로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어떤 마음이었을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며느리는 매번 딸이 집에 올 때마다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명절마다, 생일마다, 그냥 내려올 때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지요. 며느리니까라는 이유로. 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닫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문득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의 수줍은 미소, 점점 말이 줄어들던 모습, 그리고 어젯밤 눈물을 흘리며 외치던 목소리. 저도 외로웠어요. 이 집에서 맨날.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요. 며느리는 정말 외로웠을까요? 이 집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며느리의 방 앞으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지요. 잠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가 조용히 내렸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딸의 방 앞에 섰습니다. 이쪽에서도 고른 숨소리가 들렸지요. 어머니는 문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은 딸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했지요. 하지만 그 사랑이 며느리를 밀어낸 건 아니었을까요? 딸을 챙기면서 며느리의 마음은 돌보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어머니는 복도 끝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멀리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지요. 새벽의 시작이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지친 눈빛, 그리고 슬픈 표정. 어머니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키우고 딸을 키우고 집안을 지켜야 했지요. 그 과정에서 딸에게 더 많은 관심을 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딸이 더 어렸고 더 약해 보였으니까. 하지만 며느리는 어땠을까요? 낯선 집에 들어와서 시어머니와 시누이 사이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켰던 며느리는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몸이 작게 떨렸지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진작에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진작에 말을 걸었어야 했는데. 시계를 보니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생각했지요. 이 집안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딸을 사랑한 것이 잘못일까요? 아니면 며느리를 소홀히 한 것이 잘못일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보이지 않는 선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는 것을. 딸은 딸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각자의 자리에 가두어 놓았다는 것을. 그 선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어졌지만 결국 상처를 만들었지요. 창밖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새벽의 어둠이 걷히고 햇살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어머니는 그 빛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딸도, 며느리도, 그리고 자신도. 세 사람 모두 변해야 한다고.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고 창문을 열었지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고 정신이 조금 맑아졌습니다. 식탁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어젯밤의 싸움, 깨진 유리, 흘린 눈물들.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책임인 것만 같았지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냈습니다. 프라이팬을 올리고 불을 켰지요. 지글지글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오늘 아침 어머니는 직접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그것이 작은 시작일지라도. 햇살이 주방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지만 동시에 뜨거웠지요.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비 온 뒤 맑아진 하늘처럼 이 집안도 언젠가 다시 평온해질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그것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을 위해 이제는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울다가 잠들었던 것 같았지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마당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고 담벼락 너머로 이웃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려다가 며느리는 멈칫했습니다. 복도에서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났지요.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에는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프라이팬 앞에서 계란 후라이를 뒤집고 있었지요. 앞치마를 두르고 집게를 든 모습이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를 발견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일어났구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주방으로 들어갔지요. 식탁에는 이미 밥과 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와 나물 반찬도 꺼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계란 후라이를 접시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내가 해봤어. 많이 서툴지? 며느리는 식탁에 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어머니는 그것만으로도 조금 안심한 표정을 지었지요. 계란 후라이를 며느리 앞에 놓고 어머니도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작게 울렸지요. 며느리는 계란 후라이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살짝 타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은아, 어젯밤 미안했어.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며느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지요.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너한테 많이 미안해. 진작에 알아챘어야 했는데. 며느리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뭉클해졌지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어머님한테 소리 지른 것.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그럴 만했어. 나도 다해도 너한테 너무 많이 기댔구나.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식탁을 비추고 있었고 주방은 고요했지요. 그 고요함은 어젯밤과는 달랐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었지요. 부스스한 머리에 잠옷을 입은 채 주방 입구에 섰습니다. 어머니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더니 조용히 다가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요.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어제 미안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나도 언니 탓만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나도 외로웠어요. 근데 그걸 언니한테 화풀이한 것 같아요. 며느리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다혜 씨 입장을 이해 안 했어요. 미안해요. 두 사람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서먹했고 어색했지요. 하지만 최소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해보자. 새로. 며느리와 딸이 동시에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결심이 보였지요. 그리고 미안함과 소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딸이 먼저 다가왔지요. 언니, 내가 할게요. 며느리가 놀라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수돗물을 틀고 그릇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며느리는 딸 옆에 서서 행주를 집어들었습니다. 딸이 씻은 그릇을 닦으며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설거지를 했지요. 물소리만 주방을 채웠습니다. 어머니는 식탁을 닦으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지요. 이 광경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며느리와 딸이 나란히 서서 무언가를 함께하는 모습. 설거지가 끝나고 세 사람은 거실로 모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지요. 마당에는 햇살이 가득했고 바람에 낙엽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이란 게 쉬운 건 아니구나. 나도 오늘 알았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래서 더 소중한 거 아닐까요? 딸도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세 사람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서먹한 부분도 있었고 풀리지 않은 감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작은 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시작, 함께 살아가려는 시작. 창밖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지요. 마치 비 온 뒤 씻은 하늘처럼. 며느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제의 싸움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필요했던 것 같다고. 그 고통을 통해 세 사람은 비로소 진짜 감정을 마주할 수 있었으니까요. 딸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에게만 기대고 있었는지, 며느리를 얼마나 무시해왔는지, 그것을 깨달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지요.
어머니는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부딪힐 수도 있고 서운한 일도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어머니는 믿고 싶었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견디며 함께 있으려 애쓰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 아닐까요? 세 사람은 비로소 그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작은 집, 그곳에서 오늘도 가족은 배우고 있습니다. 별빛 인생 은빛 사연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 마음 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별빛처럼 반짝이고 마음이 은빛처럼 편안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